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지금 8시 53분 지나고 있는데 일단 이수페타시스 엔캠 금양 뒤에 단석 다 시간에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요거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은 현재 이수페타부터 좀 보면은 동시호가 마이너스 0.81% 정도 하락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말했지만 2.4에서 2.45 추가 2차 매수 타점 잡았고 손절 라인은 이제 내가 매수한 단가 마지막 2차 매수한 단가에서 마이너스 2% 정도 더 하락을 하면 여기 이제 손절 라인을 잡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어제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 일단 기간 투자자 연기금이 또 매도 물량을 내놨어요. 그래서 어제 일단은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 때가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 타점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매도 물량을 내보냈죠. 근데 일단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기 이평선이 걸려 있어서 좋지 않기는 하지만 또 밑에 구간 받쳐주는 구간들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 가격대에서 여기까지 무너졌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돼요. 여기 밑에 이평 지지가 얼마예요? 16,000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16,000원까지 빠졌다 반등한다라는 건 너무나 이제 비논리적인 해석이니까 현 구간에서 일단 주봉상 추세를 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세를 봤을 때는 이 꼬리 부분을 좀 제외하는 게 맞아요. 이때 당시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었죠. 그래서 요거 잠깐 빼고 보면 다 왔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 몸통 부분에서 내려가는 구간 추세 왔고 여기서 올라가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이러한 반등조차도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요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 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 절반 정도 회복하고 하락하고 다시 한번 다 회복하는 요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은 갭을 메꿔주는 자리 3만원 초반까지도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5,500억이라는 이러한 증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지금 제2호의 탄소 나노튜브 기술 있잖아요. 요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소 나노튜브 기술이 우리가 HBM을 어떻게 하죠? HBM을 적층식으로 하잖아요. 적층식으로. 그래서 이게 3단, 4단, 12단, 16단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16단이 한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6개 쌓으면 한 개다. 왜?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무게가 쌓일 거 아닙니까? 무게가 눌러서 결과적으로 요게 눌린대요. 그래서 이제 HBM4부터는 유리기판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렇죠? 왜? 여기 버텨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하는 거 뭐예요? PCB잖아요. 그러니까 쌓는 데 있어서 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탄소 나노튜브를 끼면은 이게 다이아보다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층을 더 균일하고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 탄소 나노튜브를 끼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시장에 노출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HBM 관련돼서도 엮어서 금방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도 제가 이스페타시스는 단기적인 하락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을 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도 어제 그리고 엔캠 말씀을 드렸지만 시초가가 좀 하락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그거예요. 어제 시간외가 빠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간외가 밀리고 있긴 한데 사실상 엔캠 이게 실적된 빠지는 겁니다. 어제 분기 보고서가 좀 떴죠. 자, 3분 전이고요. 실적 관련돼서 연결재무제표를 보면은 자, 영업 손실이 50억을 기록했습니다. 53억.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 쇼크로 주가가 빠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석을 확인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엔캠 아메리카의 실적 보면은 이번 분기에 엔캠 아메리카에서 자, 매출이 2천억, 그다음 영업이익이 10%, 200억 정도 달성을 했다. 정확히 말하면 영업이익이 한 12% 정도 나왔고요. 자, 근데 이 전기말을 봤을 때는 어떤 흐름이었어요? 엔캠 아메리카의 영업이익과 매출을 보면 매출 600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100억이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엔캠 아메리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북미 1등이라고는 하지만
북미 1등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제대로 된 규모의 경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게 계속 매출이 커지면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매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캐파가 커지고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생산하게 되면은 이거에 따른 이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일단 실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이게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시간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금양, 일단 금양 체크, 금양. 자, 금양이 지금 일단은 동시호가 마이너스 4.5% 정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것 또한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빠질 이유가 없죠. 빠질 이유가 없죠. 근데 또 보면은 오를 이유도 없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일단은 빠지는 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지만 11월 15일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올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적 관련돼서 회피 물량, 주가가 하락할 걸 대비해서 회피 물량이 미리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피 물량이 미리 나오고 있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요, 일단 11월 25일에 MSCI 리밸런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편출이 되잖아요. MSCI 관련돼서 리밸런싱 편출이 되는데 이게 한 몇백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나가는 물량들이 좀 많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8시 59분 지나고 있는데 동시호가가 3억밖에 안 되죠. 3억밖에 안 되는데 마이너스 4%? 과도하다. 과도하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동시호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체크할 거고,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돌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많은 자금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코인 시장에서 많은 자금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차후에 또 지켜보도록 하고, 자, 뒤에 단석도 현재 하락을 하는데요. 자, 15만 2천원 구간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만 2천원 구간을 확인해 봤을 때 동시호가 15만 2천 시작이죠. 자, 15만 2천원. 자, 일단은 요 자리 확인했을 때 일단 갭 자리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순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밀렸다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밀렸다 올라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일단 단석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이 매도 타점을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수페타시스 3부터는 나중에 보고, 엔캠 하락, 단석 하락, 금양 하락, 체크 한번 해볼게요. 단석은 어쨌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자 권리락 전에 주가가 어떻게 된다? 항상 빠졌습니다. 한 3, 4일 전, 빠르게는 한 5일 전부터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26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그럼 이 거래일 전, 금요일이 뭐예요? 금요일이 권리락일이죠. 그러면 오늘, 내일, 그다음에 금요일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단석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것은 현재 구간에서 많이 올랐고 갭자리를 이탈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밑에 구간 지지선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간은 14만원 구간이겠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하락했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급등을 노리고 분할 익절을 좀 들어가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단석은 뭐예요? 매도 스탠스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반등할 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서 대응을 하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의견은 일단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스페타는 보합이고, 금양, HLB. 자, 일단은 금양을 또 확인해 볼게요. 금양 확인해 보면 현재 구간에서 일분봉 사실 큰 특이사항이 없긴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계속 그냥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죠? 계속해서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회피 물량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양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11월 15일이 실적 공시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11월 13일인데 오늘 차라리 보고서를 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악재를 좀 그냥 빨리 반영을 시키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 방 정리를 좀 하면, 자, 지금 장 시작했는데 일단 이수페타는 2차 매수 단가에서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시 손절인데, 일단 아직은 괜찮고
어제 기준으로 2.6 익절 구간 한번 왔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또 이제 DS 단서 갭 하락 시작해서 갭자리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으니 반등 시 반드시 비중 축소. 자, 금양은 11월 15일 실적 회피 물량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최대한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빠르게 실적을 공개해 주는 게 현실적인데, 개미를 더 털려면 최대한 늦게 실적을 발표해서 회피 물량 다 받아내야겠죠, 저점에서. 자, 그리고 엔캠은 말씀을 드렸지만 엔캠 아메리카에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시간의 하락은 좀 과도하지 않나. 자, 일단 영상 9시 20분 업로드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체크 한번 또 해보죠. 자, 금양 이수페타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단석, 금양, 엔캠, 엔캠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도 금양이 일단 빠르게 좀 뭘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뭐 쓰레기 같은 회사,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많겠죠. 새 같은 회사 뭐 있냐, 뭐 없지 않냐. 근데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도 과도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항상 주식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안 좋은 회사들은 계속 빠지죠. 근데 금양은 유상증자 성공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류강재 회장이 수중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출자 전환까지 진행한 이유는 최대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다. 회사가 망가지면 자기가 제일 손해를 보잖아요. 그 부분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일단 DS 단석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반등했을 때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 제가 아침에 좀 정리를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내용들 빠르게 여러분들 전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10-9201 6329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방 1650명 정도 있어요. 요거 입장 좀 도와드릴 건데, 제가 지금 11월 달은 좀 쉬엄쉬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일단 써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시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빠르게 좀 전달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보내라고요?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